서이슈 3화, 제가 이번에 터진 이슈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좀 깜짝 놀란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주제로 다루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생각도 못 했는데,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내사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편성을 해봤는데, 정말 그 전부터 지금 계속 마약 사건이라든지 마약과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주제로 다뤄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번 컨텐츠의 주제는 다 가졌는데 마약은 왜 하는 걸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제가 일단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배우 유아인 검찰 상습마약 혐의 불구속 기소.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YTN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범인 도피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와 지인 42살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해요.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모두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자신은 물론 최씨 등 다른 사람에게도 대마를 흡연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부터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진 않았어요. 놀랍진 않았는데 다음 분이 저는 정말 충격이었죠. 그리고 제가 정말 모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경찰 배우 이성균 마약 투약 의혹 이렇게 내사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고 재벌 3세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해요.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2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성균 등 모두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입건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아직 내사자 신분이지만 경찰은 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 찾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갈 혐의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 중 한 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수억 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이성균의 소속사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성균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배우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진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정말 저는 인생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팬으로서 좀 안타깝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수사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언급할 부분이 없네요. 에휴, 참 안타깝네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은 다 옛말, 판치는 마약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마약이 정말 쉽게 유통이 되고 현재 심심치 않게 기사로도 확인을 할 수 있죠.
대검찰청 마약사범 단속검거 인원 자료인데 출처는 대검찰청이고 동아일보를 참고로 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18,1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1월에는 1314명, 2월에는 1286명, 3월에는 1524명, 4월이 빠졌네요. 네, 이거는 네, 오류입니다. 5월은 1807명, 6월은 2858명, 7월은 4220명, 8월은 3715명으로 작년 대비 48.7%가 증가를 하였다고 해요. 그렇다는 말은 정말 네, 그 전에 비해서 네, 50%가 증가했다는 건데 정말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고 네, 마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작하면 정말 끝입니다. 네, 그 이유를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약을 손대는 순간 네, 정말 물론 그 당장에는 엄청난 행복감과 쾌락을 느끼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엄청난 후유증과 네, 중독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렇게 마약을 쉽게 유통을 하고 네, 제가 어떤 자료를 봤었는데 10대 여성분이 마약에 중독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아우 그 애엄마기도 해. 애엄마기도 한데 이제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자, 그러면은 자, 마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뭐 이분들이 뭐 바보라서 아니면은 뭐 멍청해서 이렇게 마약을 중독이 되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 그러니까 마약의 원리를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원래 인간은 도파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도파민이 있는데 이 도파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뭐 의욕을 갖든 행복감을 갖든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네,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은 그 인위적으로 도파민 분비 물질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흡입을 하거나 네, 하는 부분으로 있죠.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쾌감과 행복감 등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도파민이 뭐냐?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전구체이기도 합니다. 중뇌의 흑질과 복측피계야 영역의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분비되어 신경신호 전달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의욕, 행복, 기억, 인지, 운동 조절 등 뇌의 다양한 방면으로 관여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인간으로서 중요한 영역이죠. 뇌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뉴런과 합성된 후에 세포 속에 충전되어서 활동 전이를 자극한 뒤 다시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후 도파민은 분해되어서 다시 재흡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약은 그러니까 이 도파민을 이제 인위적인 네, 물질을 통해서 네, 엄청나게 빵빵빵빵 터트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팀팩을 졸라게 썼다는 거죠. 네, 스팀팩을 쓰면 체력이 깎입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뭐 음원이나 뭐 다양한 부분으로 이렇게 뭐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다 우리가 현실에서 네, 있는 부분을 차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스팀팩도 마약이기 때문에 네, 스타를 하다 보면은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보면은 네,
마린이 스팀팩을 쓰면 체력이 깎이죠. 네. 이게 다 마약을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자, 다음입니다. 자, 마약의 종류를 조금 살펴보자고요. 네, 일단 그냥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것도 아니고, 네. 일단 양귀비가 있죠. 아편과 양귀비, 네, 모르핀과 헤로인, 네. 이거는 양귀비나 아편 같은 경우에는, 네, 청나라와, 네, 영국의, 네, 전쟁 또 역사가 있죠. 네, 아편 전쟁. 네, 코카인. 네, 우리가 잘 아는, 네, 노래가 유명하죠. 코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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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카인. 코데인, 메다톤, 메타돈, 네, 카펜타닐, 펜타닐, 뭐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만들어졌다는 거는 일단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엄청난 중독성이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네, 꽤나 이 펜타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크로코딜, 네, 그리고 하이드로 모르피놀, 이건 그냥 마약입니다. 네. 이건 그냥 뭐 말도 필요 없이 이건 그냥 네, 마약류, 이건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항정신성 의약품 비의료용입니다. 네,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크라톰, 고메오, 브로모, 드래곤 플라이가 있고, 항정신성 의약품 의료용입니다. 이건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암페타민, 뭐 에더럴, 네, 메스암페타민, MDMA, 케타민,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뭐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로 자주 네, 사용하는 거죠. 프로포폴, 뭐 이것도 네, 치료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건데, 이거를 네, 아무래도 오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에스조피클론, 메틸페니데이트, GHB, 카티논 베스솔트, 네, 바르비탈, 펜터민, 이런 종류의 마약류가 있습니다. 정말 마약도 다양하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마약을 하게 되는 걸까? 네. 자, 그리고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한테서 자주 보이죠. 커리어 스펙이 높거나 고액 연봉과 재산, 사회적으로 성공한 CEO, 톱스타 등 이상하게 도박이라든지 네, 마약에 빠져서 엑시트하는 경우가 보이고, 특히 연예인들이 자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 연예인 분들이 마약을 해서 언론 기사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 왜 성공한 사람들이나 네, 부자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사회적인 지위나 명망도 있고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왜 하필이면 마약이나 도박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네, 이렇게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걸까? 네. 바로 이거는 뭐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담긴 내용입니다. 바로 인생이 개노잼이기 때문에 네, 재미가 없죠. 네, 인간은 무슨 일이든 익숙해지면 흥미와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네, 익숙해진 뭐 연애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연애 같은 경우에도 익숙해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설레임은 줄고,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사랑이 식고 헤어짐을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권태기를 잘 극복해서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익숙해지면 네, 권태기가 찾아오고 네, 이별을 택하는 연인들도 많죠. 하지만 그게 있죠. 익숙함에 속아 네, 소중한 걸 잃지 말아야 됩니다. 고액의 연봉 및 재산으로 경제적인 안정, 네,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니까 네, 뭐 커리어적인,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커리어 탑을 찍으면요 정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 커리어 탑을 찍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원탑이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벌었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어딜 가든 박수 받고 인정받고, 네, 어딜 가도, 네, 뭐, 대표님, 아니면, 누구누구 배우, 아니면 누구, 연예인 누구, 막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되게, 신기해하고, 항상, 네,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근데 이게 처음에야, 이제 처음 성공을 했을 때, 처음으로 뭐 인기가 많고 아니면 커리어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걸 이뤄가지고, 뭐, 이제 막 인정받고 해가지고 성공을 했으면은, 그때서는 도파민이 뿜뿜해요. 사람이 어떤 성취나 노력을 통해서 도파민을 얻는 게 정상이죠. 자연적인, 네, 도파민을 얻어야, 네, 그게 건강한 삶을 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데, 이런 도파민이 뿜뿜해져서 더욱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갈수록 무뎌지죠. 이게 어딜 가든 다 똑같아요. 네, 똑같이 박수 쳐주고, 네, 막 다 대우해주고, 네, 막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갈수록 무뎌지고 삶의 흥미와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더 강한 자극과 쾌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뭐 어느 정도 성공도 했고, 뭐 돈도 많고, 뭐 하는데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 네, 일상이 돌아가니까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쾌락과 재미를 또 찾아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술과 담배 그리고 합법적인 유흥거리들의 선에서 해결을 이제 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네, 뭐 마약은 불법입니다. 네, 국가에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법률을 제정을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야에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로 도파민에 만족이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커리어 탑을 찍어서 정점에 있고 인기를 엄청나게 누렸고, 아니면 뭐 일적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뭐 인정을 받고 막 이런 분들은 정말 그게 그렇게 해서 얻은 도파민의 양이 엄청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술을 먹어도 만족이 안 돼, 뭐 담배를 펴도 만족이 안 돼,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건 하는 거고, 이제 거기 이 쾌락과 쾌감 말고 새로운 쾌감과 이런 즐거움을 또 찾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노잼의 하루가 이어지니까 일탈을 또 하죠. 네, 일탈을 하면 또 재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일탈을 또 하다가 우연히 약쟁이, 그러니까 이미 중독이 된 사람들의 또 어떻게 또 유흥이나 이런 데서 또 놀다 보면 또 그렇게 연결이 되나 봐요. 약쟁이의 권유를 받아 처음 해보고 맛들려서 못 끊고 계속 하게 됨. 네, 그러니까 마약은 중독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정말 끝까지, 네, 고통 속에 이게 만드는 그런 해로운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약 호기심으로라도 안 됩니다. 그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시작하는 순간 끝나요. 정말 마약을 한번 이렇게 뭐 주사기로 꽂든 이렇게 피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 그 순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약은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왜 한 번만 맞아도, 네, 그렇게 사람을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지, 네, 악마의 물질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약 써서 체력이 깎임, 스팀팩. 네. 천당을 경험하고, 네, 이렇게 마약을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천당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마약 같은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네, 이런 또 이슈들이 있는데, 오르가즘을, 네, 엄청나게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론 저는 하기도 싫고 할 생각도 없지만 호기심으로라도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천당도 경험을 했어요. 네, 또 신세계를 또 경험을 하고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일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너무 컨디션이 좋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마약도 그렇지만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도파민의 분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마약과 같은 비슷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돈을 한번 따잖아요. 그 돈 맛을 보면 돌아버립니다. 네, 도파민이 네,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요. 도박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강원랜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라스베가스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딱 보면은 그냥 날새기로 해요. 날새기로 도박.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따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파민이 빵빵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또 이렇게 카드 게임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도파민의 네, 그거는 네,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라 며칠, 뭐 심하면 몇 시간, 네, 보통은 몇 시간이 많습니다. 네, 며칠 또 있다가 또 금단 증상이 일어난다고도 하고, 제가 알아본 결과 안 하니까 또 하고 싶은 또 충동이 들어요. 네, 이미 중독이 돼버렸죠. 한번 하자마자 중독이 됩니다. 마약은 몸도 으슬으슬 춥고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몸도 막 계속 그 마약 금단 증상을 이제 느끼시는 분들 보면 이제 몸도 춥고 의욕도 없고 거의 반 시체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우리 쉽게 말을 하자면 뇌가 이미 맛이 가요. 그러니까 왜 맛이 가냐? 쉽게 비유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220V 이제 전기선에 이렇게 220V를 꽂아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20V에 곱하기 1000 혹은 그 이상의 전류를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약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고 만들 수 있는 뭐 노력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과에 대한 이런 보상으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그런 뭐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빵빵빵빵 터트려 가지고 네, 이미 뇌는 그 맛을 봐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 맛을 이제 봐버리니까 이제 뇌가 그걸 못 잊어요. 네, 그렇게 네, 홍콩을 수십 번을 가버렸는데, 수천 번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쾌감의 끝을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 마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마약을 한번 함으로써 학습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이 뇌는 한번 경험을 하니까 절대 못 잊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나 아니면 네, 돈맛이나 아니면은 뭐 권력 아니면 명예 뭐 다른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그 맛을 보면 네, 절대 잊지 못하고 한다고 하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학습이 되어버리니까 노력이 없어도 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네, 그리고 뭘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홍콩을 수천 번, 수십, 수천, 수백 번을 하는데 왜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자연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으로는 이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노력에 대한 보상, 뭐 돈, 성공, 사랑하는 연인과의 연애라든지 해피타임 네, 등에 의한 네, 인간 도파민으로는 네, 인간의 자연적인 도파민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긴 해요. 이미 엄청난 네, 쾌감과 행복감, 그리고 그런 거에 이제 황홀감에 빠진다고 하죠. 네. 그 맛을 이미 봐버렸는데 어떻게 그냥 평범한 네, 소확행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맛이 가버렸는데. 네,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또 연예인들이 더 마약에 쉽게 빠진 이유가 뭘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대중들의 박수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네, 뭐 또 한편으로는 뭐 악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마음고생도 하고 힘들어 하지만은, 왜 연예인들, 네, 마약 관련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네,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는 걸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예인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톱 가수나 배우 등 공통적으로 수많은 팬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파민의 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인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도파민과, 네, 행복감을, 네, 느낄 수 있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정말 엄청난, 네, 그 쾌락을 줍니다. 이제 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을 연기하고 캐릭터를 창조해서 만들어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면 배우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캐릭터의 아이덴티티의 딜레마에 빠져서 엄청난 고통을 수반을 하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네, 메소드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내가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고 또 나와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말 힘들죠. 거기에다가 작품에 대한 흥행, 그 뭐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또 받죠. 제 다양한 투자사들이, 네, 들어오고 돈 금전적으로 투자가 되고, 네, 이렇게 홍보도 진행이 되고 하는데, 흥행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인기몰이를 못하고 이래버리면은, 흥행 참패를 하게 되면 그 배우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받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작품을 찍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면, 배우들도,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한 배우들도 엄청난,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공연 등 수많은 팬들과 관객들 앞에서 공연 후 홀로 남아있을 때 공허함 등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서 도피처를 찾게 된다고 어느 정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마약에 빠져드는 이유에 대해서, 네, 좀 생각을 해본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힘들어, 네, 삶이 너무 힘들고 뭐 어느 정도 뭐 돈도 있고, 네, 성공도 했지만은 옛날 같지도 않고, 네, 너무, 네, 항상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동반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 이렇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느 정도 비용만 투자하면 행복감이라든지 쾌감, 거기다 현실 도피, 그러니까 뭐 약을 하게 되면은 또 현실을 또 잊게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절대 약을 하시면 안 돼요. 네, 현실 도피는 정답이 아니고, 네,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이렇게 쉽게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간이 또 안 되죠, 잘. 뭐 또 어딜 가든 또 사진 찍혀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연예계에서 탑을 찍는 분들, 그리고 그거를, 네, 구설수 없이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엄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고통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쉽게 연예인분들이 마약에 빠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해본 자료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고통을 도피해보고, 네, 이렇게 쾌감을 찾았지만 결국 마약의 끝은 파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뇌는 일반적인 도파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걸로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게 220V 곱하기 1000, 네, 아니면 그 이상의 그 전류를 흘려보내서, 네, 아무래도 그 맛을 봐버리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고, 네, 220V를 꽂아도 이제 작동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네, 이미 그 쾌감을 뇌는 학습을 해버리고, 네, 계속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또 다시 하게 되고, 재범률이 정말 높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들 보면은 뭐 말씀드렸죠. 뭐 CEO도 있고,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또 커리어 탑을 찍은 뭐 전문직 뭐 종사자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연예인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뭐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징역 살고 와서 뭐 하지 말아야 되는 마약을 하는 게 아니죠. 뇌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적응을 해버렸고 그 맛을 봐버렸으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또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이거 절대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이미 몸은, 네, 또 거래를 하고 있죠. 네. 금단 증상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후유증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처음부터 손으로 안 댔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아휴, 참. 생각을 해보자고요. 220V 전기선에 1000배 그 이상의 전기가 주입이 돼서 그 이상의 행복과, 본인이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없는 행복과 쾌감을 느꼈는데, 뭐 같은 자극이 뭐 이렇게 다시 흐르지 않으면, 뭐 이렇게 주입이 되지 않으면 거의 죽어 있는 것과 다른 게 없다고 합니다. 마약 범죄 재범률은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도 진짜 예전에는 정말 마약과 관련해서 정말 청정한 국가였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뉴스나 이런 것도 정말 뭐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막 나와요. 그리고 저도 언론 보도를 계속 보지만, 네, 정말 일반인 분들도 쉽게 할 수 있고, 특히 그러니까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은 증거가 남지 않고 이렇게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몇 날 몇 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돈 얼마 이렇게 입금을 하면, 네, 던지기라고 합니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그 공급책에서, 네, 이렇게 던진다고 해요. 어느 장소에 어떻게 던져 놓겠다 하면 그 마약을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그 던지기 된 마약을 또 사서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에휴,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 인생은 긴데.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컨텐츠의 마지막 결론은 약에 지지 말고 작아지지 말고 입니다. 마약 신고는 검찰청 국번 없이 1301, 경찰청 국번 없이 112, 관세청 국번 없이 125, 마약류 중독자 무료치료병원, 국립부국병원이 있습니다. 055-536-6440에서 3번까지 있고, 시립은평병원 02-300-8114 있고, 중독재활센터 02-2679-0436에서 7번까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약에 중독이 되셨거나 아니면 마약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렇게 연락을 해보시고, 저는 이렇게 이 컨텐츠를 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원래 주제를 1인 가구를 원래 정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먼저 한 이유가, 이게 정말 이 마약과 관련한 지금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특히나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성균 씨 관련한 이런 관련한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내사 중인 단계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팬의 입장에서, 네, 나의 아저씨를 정말 재밌게 본 팬의 입장에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네, 뭐 이렇게
당연히 힘들죠. 네, 그 자리가 그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건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약이나 아니면 자극, 그리고 더 쾌락을 쫓게 되면은 그 이상의 그 더 큰 자극을 또 찾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건전하게 이렇게 풀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라고 하겠지만, 인생은 깁니다. 인생이 짧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생 길게 보자고요. 단번에 쾌락 때문에 네, 자신의 긴 인생의 플랜을 네, 이렇게 망치는 것보단 건전하고 좀 그러니까 물론 이런 합법적인 선에서 이렇게 뭐 유흥을 즐기든 술과 담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나 뭐 도박은 제가 또 그 이후에 또 다루겠지만, 정말 이 마약은 중독성도 강하고 네, 본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연예인분들이든 뭐 재벌가든 뭐 다 상관없이, 뭐 일반 국민이든 저든 다 상관없이, 마약은 한 번 손대는 순간 끝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이렇게 또 경각심을 가지고 네, 이런 마약과 관련한 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한 이슈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할게요.